자, 둘셋 하면. 예, 참 보기 좋군요. 일가족이 함께하는 기념 촬영. 그야말로 이 순간을 영원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겠죠. 오케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기념 행사를 열고 이렇게 찍어서 그 기록을 공유합니다. 지금은 첨단 기기가 기록하는 이 간단한 작업. 그러나 조선시대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죠. 조선은 초상화의 나라였습니다. 궁중에는 도화서라는 기구를 두어 전문 화공들에게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조선은 이제 그 성리학을 지배 이념으로 하는 그 사회 질서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서원이 상당히 많이 지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선현을 갖다 이제 숭배할 그런 이제 사당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선현의 영정을 갖다 이제 많이 만들다 보니까 첫째는 이제 그 초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조선 시대에 많은 초상화가 그려져요. 특히 문인 사대부, 그러니까 공신부터 그다음에 이제 일반 문인들까지 초상화들이 아주 대거 그려집니다. 아마 글쎄 한 1000여 점 이상 될 것 같아요. 물론 임금의 어진도 빠짐없이 그려졌습니다. 당대 최고 수준의 화공들이 그린 임금의 어진. 그러나 지금은 병화로 다 불타고 태조 이성계, 최고 장수 임금이었던 영조, 심하게 훼손된 철종 어진, 그리고 고종의 어진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반면 사대부들의 초상화는 무척 많이 남아 있습니다. 드물게 여성의 초상화도 남아 있군요. 물론 다른 나라도 초상화는 있었는데요. 동양 3국의 초상화들은 어떤 특징과 차이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중국은 중국대로, 섬나라 일본은 일본대로 무언가 다른 특색을 갖고 있을 법하죠. 중국 명나라 청나라의 문화와 조선시대 문화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특히 명나라와는 아주 조선 초기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비슷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초상화도 처음에 얼핏 보게 되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조선시대 초상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사람의 모습을 조금 측면으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분의 3 정도 자세를 틀은 상태로 이제 초상화를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손은 항상 소매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중국의 초상화는 명나라 한 중엽부터는 그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상화들이 정면상을 취하게 됩니다. 똑바로 앞을 쳐다보고 좌우 대칭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양손을 노출을 합니다. 손으로 뭐 허리띠를 잡는다든지 의자에 손을 올려놓는다든지. 최근 동양의 초상화를 통해 흥미로운 연구를 한 학자가 있습니다. 의학 박사 이성락 전 가천대 총장. 그의 분석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명태조, 그러니까 명나라를 창건한 주원장의 초상화가 있는데 이게 북경 고궁박물관에 소장되고 있어요. 굉장히 권위적인 모양, 그 위엄이 가득한 그러한 초상화를 볼 수 있죠. 근데 문헌에 의하면은 이게 주원장이 이렇게 마마 자국이 있다 하고 나와요. 문헌에 의하면. 그런데 이렇게 멋있게 그리는 걸 갖다가 내놨지 않습니까? 일본을 보면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를 보면 이게 하얘요. 근데 문헌상으로 보면 도요토미는 간경화증으로 죽은 것 같아요. 사망의 원인이 간경화증. 그러면 이게 죽기 바로 직전에 조상화라면은, 그렇다면 이거는 검정색으로 칠했어야 될 텐데 하얗게 분칠했단 말이에요. 도쿠가와도 마찬가지예요. 도쿠가와도 간경화 쪽으로 죽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문헌에 여러 가지
이걸 보면은 토요를 했다고 그래요. 피를 쏟아냈다고. 그런데 도쿠가와도 하얗게 돼서 된 초상화를 남겼다고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과장하고 생략했던 중국과 일본의 초상화. 그렇다면 조선의 초상화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 건국의 왕의 태조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이마에 작은 홀 그렸어요. 그 당시 어진을 그린 화가는 당대의 최고의 화가였어요. 그다음에 이 어진을 그린다는 것은 하나의 국가적인 행사였어요. 감독관이 있었어요. 그 장관급의 감독관이 있었어요. 왕의 얼굴을 그리면서 어진을 그리면서 이마에 점이 있는 걸 딱 그렸어요. 근데 감독이 옆에 있다가 너 왜 그거까지 그렸냐? 당신 왜 그거까지 그렸냐? 하면 여기 지금 기록이 안 남았겠죠. 그렇습니다. 조선의 초상화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렸습니다. 얼굴의 점이 선명한 서직수 초상. 정조대의 명제상 채자공은 한쪽 눈이 사시였군요. 매천 황현 선생 역시 사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에서는 드물지만 그래도 그렸는데 일본은 그런 걸 완전히 안 그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있는데도 못 본 척, 있는데도 안 그린 거. 터럭 한 올이라도 다르면 그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조선 초상화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것을 초상화에 옮겼다는 거. 그것처럼 정직한 게 어디 있어요? 생긴 그대로 외모만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화공들이 초상화를 통해 정말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인물의 내면 세계, 정신이었습니다. 이를 전신사조라고 하는데요. 조선의 초상화가 가장 중요시하던 가치였습니다.